네. 20분 정도까지 한 2분 남았는데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좀 뭐 강의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에 2분 정도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좀뭐 불만 있으시지 않으시겠죠?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8회 동안에 인사노무 관리 동차반 진행을 맡게 된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동차반 들으시는 분들 다 이제 1차는 다 잘 보셨을 거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차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제 2차 시험이 본격적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동차반을 끊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1차 합격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풀어져서 내년에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상대적인 경쟁이잖아요. 우리 시험 자체가. 그렇죠? 1차야 뭐 절대 평가로 해서 넘으면 합격이지만 1차는 다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차반 통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올해 시험 보시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보신다 그러면 그게 또 밑거름이 돼서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이제 뭐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차반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GS 연기나 이런 것처럼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동차라는 시험,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닥친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제 포커스가 더 맞춰지다 보니까 그 이런 이론적인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뭐 이런 게 이렇게 약간 좀 섞여 있는 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횟수도 좀 짧습니다. 8회 차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내 인사노무 관리를 뭐 자세하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험을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시험 연습은 해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시는 거랑 또 해보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얼마나 이제 치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진도도 고려해서 한 3번 정도 보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진도에 따라서 그 진도 나간 부분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미리 어느 파트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간 내에 작성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차 시험 자체는 이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괴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자료는 어쨌든 이제 강의 계획서 드린 거 그래서 8회차로 드린 거 한번 잠깐 보시면 어차피 강의 계획서대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이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신 분도 혹시 있나요? 이번에 인사노무 관리론 강의를 처음이다. 있으시구나. 네. 어쨌든 그 인사노무 관리 이제 회독수 자체가 뭐 여기에 이제 뭐 3시, 4시생, 5시생 분들이 오시진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그 인사노무 관리해 보시면은 이제 학계평 보유방이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사실 그렇게 할 얘기는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지나 방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양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논점이 되는 것도 크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앞부분에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진도는 전체적으로 회차 내에 끝나지만은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당겨지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인 강의 없이 8회차에 끝내고요. 그리고 시험은 한 3회차, 5회차, 7회차 정도에 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회차, 5회차는 그냥 25점 두 문제 정도로 해서 50점짜리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엔 한번 100점짜리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답안을 써서 저한테 이제 제가 첨삭을 할 때 보면은 100점짜리를 쓰셔도 좀 괜찮을 정도의 분들이 많다 그러면 100점을 보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50점짜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력상에.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뭐 시험 3번이긴 하지만 꼭 써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GS 2기도 그렇지만 제가 다 보고서 이제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세하게 첨삭을 해드리니까 본인이 혹시 뭐 지금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어떤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첨삭을 받아서 하시려고 그러면은 답안을 꼭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노무 관리는 특히 답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이제 경영학 과목이죠. 이제 이거를 접하실 때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그때 동차반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무사라는 시험 자체가 보면 좀 특이해요. 경영학 과목이랑 법학 과목이랑 같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학이랑 경영학이랑 접근 방법도 다르고 굉장히 그 학문의 그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법학이 베이스이신 분들은 법학은 쉽게 가는데 경영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학문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법학이 원래 베이스다 보니까 법학과 나왔죠. 그래서 접학은 좀 쉽게 접했는데 경영학은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결국 뭐 인사에 대한 부분을 잘하자 이런 내용인데 에워지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흐름이 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어느 부분 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제 그런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이제 인사노무 관리 방법,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깨우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실 때 계속 뭐 행정 들었다가 또 인사노무 관리 들었다가 이제 노동법 들었다가 또 이제 경영조직 택하신 분은 또 경영조직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거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거리는 와중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학문이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법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사회과학의 학문이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학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형화된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의 답안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아이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슈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룰에 그러니까는 뭐 판례라든가 법조문이라든가 기타 학설이라든가 룰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안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틀이 기본적으로 법학의 기본적으로 답안을 쓰는 방식입니다. 해결해가는 어떤 사고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도 답안을 쓸 때 법학을 쓰며 처음에 이슈에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뭐 논점의 정리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표현을 써서 해당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언급을 해주고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판례라든가 관련된 그 다음에 학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문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 이슈 제기한 부분에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법학은 일정 부분 틀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학에서는 쓸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슈를 잘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다 보면은 법학인데 이슈 그러니까는 문제 쟁점을 잘못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쟁점을 잡아내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부분은 이제 통과하면 이제 이러한 룰 그러니까는 판례나 학설 조문을 어떻게 잘 아느냐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판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우리 공부에서는요. 솔직히 노동법에서는 뭐 학설이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학설보다 판례 그 다음에 조문은 어차피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사안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안에 해결을 하는 요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법학을 하는 데 있어 답안은 크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쟁점만 잘 잡고 이런 판례나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학설이 있는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사안의 포섭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요 요건들에 맞춰서 얼마나 포섭을 잘하느냐가 결국은 실력의 관건이에요. 그렇죠? 요런 부분인데 이제 반대로 경영학은 이런 게 없어요. 경영학은 없습니다. 경영학은 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우리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는 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기업이라는 거는 영리 활동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담보하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성장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논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법학의 어떤 뭐 3단 논법처럼 막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이 경영학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그 CEO의 마인드처럼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로자 중심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책을 쭉 공부하고 보시다가 보면 경영학 넘어오시면 그게 모드 체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영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을 위한 학문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고 성장을 많이 하면 그게 또 이제 우리 파이가 그 성장에 대한 파이들이 이제 우리 종업원들에 돌아가면서 이제 기업의 사회가 발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CEO의 마인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제도가 기업의 어떤 부분에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뭐 장단점,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걸로 관점으로 책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영학은 정형화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요즘 인사노무 관리나 뭐 경영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 여기 예를 들면은 제가 드린 기출문제 그냥 정리해서 쭉 보이는 건데, 이것도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8회 거 보시겠어요? 28회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작년에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요즘은 그 틀이 이제 뭘 쓸지 모르니까 그냥 성과 관리에서 쓰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수험생이 3,000명이면 3,000명마다 다 달라요. 그 목차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원래 경영학이 그게 맞아요.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채점자들이 채점하는 기준을 잡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에 이렇게 그 쓸 목차들 내용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뭐 그 28회 보시면 문제 1에 물음 1이 있죠. 성과 관리의 목적. 목적 하나 쓰라는 거죠. 목적 3가지를 쓰라는 거죠.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찾아내면은 뭐 목적도 대여섯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도. 그 성과 관리의 특성이라든가 내용을 알면 목적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쓰지도 말고 목적 3가지 써라.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운영을 위한 기준 5가지를 써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목차를 잡는 거는 그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렇게 답안에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답안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목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음 1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의 목적, 그리고 거기에다 3가지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과 관리의 운영을 위한 기준 해서 거기 기준 5가지 써줘. 이런 식으로 목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물음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고 또 아닌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27회 그 2017년 26회 보시겠어요?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50점짜리 문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과 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전략별 특성을 논하시오. 이거는 그냥 통으로 주어진 거죠. 이 안에서 본인이 임금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도 전략이라든가 뭐 동행 전략이라든가 추종 전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대한 아는 내용들을 섞어서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는 이제 목차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해도라든가 그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점짜리는 주로 이렇게 통문제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간혹가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목차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이해하시고 공부해서 그런 목차들을 구성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가 그 읽다 보시면 그냥 개별적으로 파편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의 논리라든가 그 흐름을 대해서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답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뭐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론, 그리고 뭐 답안을 쓰는 거,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차반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상이고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 공부 좀 재미있게 하신다 그러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법학보다는 훨씬. 그렇죠? 경영학이라는 거는 뭐 관심 갖고 계신 분은 기업들 사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기사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컨택트가 아니라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서 이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는 HR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언택트 시대 인적 자원 관리 방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학계평 보유방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택트는 만남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채용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해지겠죠. 굳이 면접을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채용을 통해서 온라인 면접을 하고 혹은 뭐 AI 면접을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채용 결과를 만드는 이런 식의 면접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언택트니까 확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뭐 이런 거에서 특히 이제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도 굳이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식, 이러닝 이런 방식이 많이 활발해지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직무 설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면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씩 사고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언택트 시대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기사들 막 나오는 것 때문에 기업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번씩 그렇게 사고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반에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강조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막판에 혹시 이제 뭐 나올 만한 이슈 주제들 그러니까는 뭐 이 내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50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영학은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외부 환경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내부 환경인 거죠. 이 시장, 이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엄청나게 변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 환경,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뭐 정책적인 변화, 사회 가치관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 등등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내부 환경에 따라서도 본인들이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 기업은 결국은 어떤 목표를 세워요. 기업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목표를 세웁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이러한 내부 환경, 외부 환경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죠. 전략을 수립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환경, 내부 환경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사노무 관리 시험에서도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계속 변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 요 부분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게 우리 결국은 기업의 활동 중에서 특히 인적 자원 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50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러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그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를 공부할 때 인적자원 관리는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죠. 우리가 경영학을 뭐라 그래요? 매니지먼트라고 부르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인적자원 관리 보면 관리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보상 관리, 확보 관리, 뭐 채용 관리,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관리라는 의미가 뭐냐?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잘 활동하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경영학적으로 조금 정의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관리라는 의미가 앞으로 무수히 많이 볼 텐데 이 관리라는 용어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된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네, 그러면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통제하는 행동. 자, 이거를 이제 관리라는 여러분이 이제 말을 보실 때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관리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그 관리를 이제 경영학적으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종합판을 만든다 그러면 관리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 달성. 우리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직이라는 건 항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목표를 두죠. 그렇죠? 조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직은 좋은 조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목적 달성에 어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거겠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이 뭐 이윤을 달성하든 아니면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1위를 하든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만드는 거고 그 전략 하에서 마케팅이든 생산이든 뭐 인사든 재무든 그런 것들 모든 기능을 다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직 목표 달성, 목적을 달성, 관리라는 거에 대해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조직 내 제한된 자원, 조직 내에는 자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기계 설비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죠. 근데 그 자원은 유한되어 있어요. 무한한 자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뭐 페어리 이제 관리를 정의할 때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플랜드 C로만 알고 계셔도 돼요. 우리가 관리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관리라는 개념이면은 이 관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플랜드 C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PDS라고 해가지고 계획, 실행, 통제 요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은 모든 관리가 다 그래요. 모든 관리가 기본적으로 과정이 플랜드 C,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는 통제 과정을 거치는. 그렇죠? 여러분이 하다못해 무슨 동아리나 이런 데서 뭐 그 MT를 계획하더라도 계획하지 어디로 갈지 사람들 어떻게 모을지 뭐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이번 MT가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았느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음 계획 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 이런 과정. 그러니까 경영학에서의 관리는 결국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조정하는 통제다. 이거를 줄여서 더한다 그러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더 늘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드 C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건 뭐냐? 이거는 비용 최소화인 거예요. 기업에서 뭘 할 때 비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거는 기업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의 최소화, 즉 코스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효과적인 거는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이 효과,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효과, 조직 효과성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조직의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러니까 조직 효과성이 높다 하면은 그 조직 체계라든가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 달성에 굉장히 기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에 그 우리의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효과적 많이 나옵니다. 읽으시다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적인 거는 결국 잘 아시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효과적이다. 이거는 조직 목표 달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관리 과정 뭐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인사노무 관리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그 개별 제도나 기법들 보면은 막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절차를 서술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관점에 잡아가지고 서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으니까. 이게 좀 더 뭐 세분화되느냐, 이게 조금 다른 명칭으로 세분화되느냐 그런 정도 차이지 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이 과정인 거예요. 플랜도식.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쓸 때도 절차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절차가 뭐 세부적 기억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절차를 좀 뭐 잘 기억이 모른다던가 그러면은 그 플랜도식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계획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물어보는 문제에서 내는 건 실행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이제 통제. 즉 이제 그 실행한 내용들을 이제 판단해서 점검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관리나 관리 과정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영학에서 쓰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영에서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HR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기 보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냥 전체적 조직을 본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직무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직무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조직을 보면은 직무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지금 뭐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업무다. 그러면 그 이제 인사 직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재무다,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직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업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업무가 있고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만나서 이제 우리 조직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제 인적자원관리 사고하는 거고 이 직무와 사람 여기에 어디다 더 포커스를 두느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무와 사람이 있는데 서양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직무가 먼저예요. 우리 조직이 생겨나면 거기에 막 일들이 있죠. 그렇죠? 조직이 커지면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커져서 뭐 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요. 그럼 아시아에 이제 뭐 브랜치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직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양의 관점은 직무가 먼저라는 거예요. 직무가 있고 우리 조직에는 이 직무가 있고 이 직무에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조직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런 직무가 더 중요한 거죠. 우선인 겁니다. 직무가 더.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것들을 직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즉 우리 조직 내에 어떻게 조직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조직 내에서 직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직무의 내용은 뭔지 직무를 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는지 자격 요건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걸 보고 적절한 사람을 여기다 꽂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치를 시킬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예요. 그러니까는 인적 자원 관리를 직무로 포커스를 두고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도 어떻게 돼요? 임금도 직무 가치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직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직무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은 중요치가 않아요. 이 직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직무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요 직무 뭐 갑이라는 직무라고 할게요. 갑 직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또 B라는 사람이 갑 직무 한 직무를 뭐 여러 명이 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갑 직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이 사람 A, B의 역량 차이나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대학교를 나오고 뭐 MBA 출신이고 이 사람은 뭐 고졸이에요. 뭐 그런 그 극단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라 이 갑 직무의 가치가 우리 조직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갑 직무라는 게 우리 조직 내에서 전략 달성이나 목적 달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직무다. 직무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게 직무금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는 직무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동양적인 데는 이제 이 연공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땠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라는 이름의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이 직무가 적절하겠네. 그리고 나서 얘를 직무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요즘 강의가 갑자기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월요일 날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한 4시간 강의를 하고 그 뒤로 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침이 좀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놓고 그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제 회사에서 보니까 얘는 이 업무를 잘하겠네. 그래서 너 이 업무 해. 또 이 사람 이 업무를 해. 그리고 누가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김대리 너 똑똑하니까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를 하고 있는데 너 똑똑하니까 기획 직무도 해. 기획 업무도 해. 이런 식으로 인사 기획이라는 거 직무가 다르면 한 사람이 1인 1직무가 원칙인데 이제 인사 중에 그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는 한 사람이 막 다직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능하면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 우리나라의 그 인사 관리 방식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직무 중심이냐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냐 이제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냐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가장 큰 어쨌든 뭐 구분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인적자원관리 조직은 직무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은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로 불렸고 동양이나 일본, 우리나라나 전통적으로 사람 중심 인사관리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규모 공채하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임기. 그때 뽑을 때 뭐예요? 뭐 어느 직무에 뭐 어떤 사람 뽑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수한 이제 뭐 학교 괜찮고 학점 좋고 토익 좋고 이런 것들 스펙을 가지고 그냥 뽑아서 막 1000명씩 뽑아서 걔네들 합수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보게 해서 이 사람 너는 뭐 인사 너는 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뽑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심인 거고 직무 중심은 그거예요. 아예 뽑을 때 직무에 대한 잡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요. 직무 내용은 뭐고 우리가 필요한 스킬은 뭐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지원하시오. 그래서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그런 식으로 대규모 공채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 중심, 그래서 이제 임금내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연공급 이런 걸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공에 따라서 근속에 따라서 대규모 공채다 보니까 또 기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이 정해지는 연공급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람 중심인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조직은 직무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내용인 거고 어디에 더 기준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나누는 얘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직무는 이제 직무 관리로 있지. 직무 관리죠. 직무를 이제 우리 조직 목적 달성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직무 관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리 우리가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방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직무관리, 그다음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 순으로 쭉 되어 있죠. 앞단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베이스인 거고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재활동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리는 다시 세 카테고리 나누죠. 그래서 직무 설계,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그렇죠? 직무 관리는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제 학부는 이제 모집이나 이제 뭐 그 선발 뭐 그런 내용도 나눠지고, 개발에 또 교육 훈련, 경력 개발, 그다음 평가, 그다음에 이제 보상, 유지, 방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 직무 관리 파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무 관리 파트가. 왜냐하면 직무가 먼저인 거죠. 우리 조직엔 직무가 먼저 있고, 이 직무를 잘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꽂아야 우리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거죠. 즉 그거를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에 핏을 맞춘다고 얘기를 해요. 적합성. 즉 직무와 사람 간의 핏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 넘어가면서 이제 직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내용,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앉히는 게 바로 직무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인적자원관리의 요즘 가장 큰 화두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직무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이면 거기 맞췄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겠죠. 이 사람이 직무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하니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성과도 나면서 이 사람의 동기부여도 더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요즘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핏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러려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무 설계를 우리 조직 구성원들, 우리 종업원들이 잘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무의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직무 내용부터 해서, 그러니까 즉 인사라는 직무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과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용 공고를 올리고, 뭐 시즌이 되면 뭐 평가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업무예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사 업무를 잘하려면 뭐 어떤 그 전공이 필요하냐, 뭐 경영학이 필요하다, 혹은 뭐 법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력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자격증이 어떤 게 있으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인노무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그 우리가 직무 기술서나 명세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중에서 여기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무 평가는 이제 보통은 보상을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직무 평가는 보상을 연계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관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인 교수님, 제가 이제 저희 교재로 박경인 교수님 교과서를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여러분이 박경인 교수님 교과서를 읽으면 전반적으로 그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쭉 기술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많이 보는 게 박경인 교수님 교과서랑 그 다음에 3인공저 두 개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개 다 갖고 계신 거는 좋은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뭐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는 박경 교수님 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슈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이론들 이런 거는 사실 하민공조 훨씬 더 좋기는 해요. 내용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읽으실 때는 박경 교수님 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림 프린트,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 요 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한 거예요.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한 거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에 요약을 했지만 그 3인공저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박경 교수님 책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도 있고 3인공저에 있는데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수험상에서는 다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내용들을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이제 뭐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기초 체력을 쌓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노무관리는 봐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인적자원관리 애우기 시작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절대 암기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인적자원관리가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더 쉬운 부분도 있어요. 암기 부담도 좀 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시겠다는 생각으로 막 애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끝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애워지지도 않습니다.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우면 나중에 뒤돌아서 하면 까먹어요. 경영학 과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차이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암기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진도가 나간 부분은 박경희 교수님 책을 한번 보시고 그렇죠?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요약한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아 여기에서는 요 논점이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박경희 교수님 책에 없는 논점은 여러분이 눈에 좀 발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문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사 감사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인사 감사 이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 2번이나 출제된 건데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나오기는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은 다 있어요. 근데 박경 교수님이 아예 언급조차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문 정도 형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아 인사 감사의 내용은 이렇게 의의 뭐 절차 이런 내용들 한번 파악하시라고 한 거고 5페이지 가시면 또 마찬가지죠. 요 EHRM은 좀 중요합니다. EHRM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든 아니면 이제 예전에 IT 뭐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 그 시대에 이제 EHRM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단문으로 여러분 꼭 보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따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규 교수님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좀 채우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박경규 교수님 쭉 읽으시면 박경규 교수님 책 목차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직무에 대한 직무 관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이론적 배경 이거 빼고 이론적 배경 빼고 제일 먼저 직무 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만 내용만 목차만 봐도 그렇죠. 직무 관리를 제일 먼저 다룬다는 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 보세요. 직무 관리가 뒤에 나오는 책들도 많아요. 처음에 뭐 확보, 개발, 평가부터 막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근데 박경희 교수님은 직무부터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는 직무가 어쨌든 제일 중심,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기반으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냥 책이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에 대한 이제 확보 목차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 근데 박경 교수님은 평가를 개발 안 해놓고 계세요. 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경력 관리 뭐 이런 거 나오죠. 경력 개발. 그렇죠? 책 목차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외울 때 확개, 평, 보유, 방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확보, 개발, 개발에서는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것만 다루고 평가는 또 평가로 따로 나눠요. 근데 박경희 교수님은 개발 안에다가 평가를 넣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평가에 대한 거를 보면은 평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리적 목적이 있고 평가라는 거는 그다음에 육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육성의 개발의 목적이라고 할게요. 즉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가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평가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기업에 다니신 분은 잘 아시겠죠? 평가 이제 인사 고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평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고가 이럴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한 행위를 보고 네가 잘했네. 그래서 상을 주거나 못했네 벌을 주는 이러한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목적.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뭐 인적자원 관리에 활용하는 뭐 이런 방식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상대평가인 거예요. 우리 조직 내 사람들을 잘라서 우수한 S, A, B, C, D 이렇게 등급화해서 거기에 따라 상벌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적인 목적에 한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오늘날 그런 상대평가의 시대는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80년대 이후에 지위가 재결치가 이제 그런 상대평가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고 하면서 트렌드가 됐었죠. 그래서 상대평가제도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AI니 뭐 스마트 어떤 여러 가지 기술 디바이스니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상대 평가로 해서 우리 조직 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이라 그러면 여기서 S 등급이 있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인적자원 관리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평가라는 거는 이런 관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발의 목적, 즉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너 잘했네, 돈 더 주고, 못했네, 너 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 보고서 평가를 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런 부분을 잘하네,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 사람을 개발시키는 목적으로의 평가가 더 지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어느 기업도 절대평가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런 시대에서 더 이상 상대평가만 가지고는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기도 쉽지 않고 이런 빠른 기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육성의 개발의 목적의 평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건데 박경 교수님이 이제 이 개발에서 평가를 두고 있다는 건 이분은 평가를 개발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경 교수님이 이러한 관점에 쭉 쓰고 항상 일관적이에요. 뭐 각각의 확보 관리나 그러면은 뭐 사회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쓰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은 종업원의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은 기업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쭉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PDS 관점에서 즉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뭐 그 관점에서 쭉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경영학 언어 말을 좀 접하고 내용들을 좀 흐름을 잡는 데는 박경 교수님 책이 더 좋아요. 예.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 흐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하면서 뒤에 이론사 할 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뭐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중요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는 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 핏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내 직무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흐름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인적 자원 관리는 쉽게 말하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전략적 그 인적 자원 관리 접근에서 전략적 접근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그 인사노무 관리에서 50점짜리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좋은 제도를 쓰는 거예요. 좋은 제도. 그러니까는 뭐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쓰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기준점, 목표 이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잡고 나중에 글을 쓰더라도 논리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식경제 사회, 지금 같은 시대에 뭐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뭐 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쓰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학계폭 보유방을 서술하는 이런 식의 그게 답안의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 조금 더 바람직하게 바라봐야 될 방향은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어떤 시작 서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했는데, 네, 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처음에 했던 HRM에서 직무 사람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과 창출의 메커니즘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과연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의 어떤 그런 베이스에서 직무와 사람, 여기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결국 기업에서 우리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거, 이 사람들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린트 1 인사 관리의 이론적 기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내용들 빠지지 않게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여기에 내용은 그거죠. 인사 관리의 중요성. 인사 관리가 왜 중요하냐?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여러분은 인적 자원 관리 공부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도
기업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고 그걸 채점하는 교수님들도 다 그 인사조직 교수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잘 언급하시는데 그 왜 중요하느냐? 결국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원, 그렇죠? 그래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그냥 기계의 관점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은 관점으로 썼었죠. 그게 뭐 테일러 시대에도 그랬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근데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나가면 그냥 채용해서 사람 돌리는 뭐 이러한 관점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람이 우리 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라든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적 자원을 정말 잘 관리해서 활용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인사 관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 중요성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 인적 자원의 중에서 뭐 사이먼의 뭐 이쪽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효율성 이러면서 질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밑에 보면 자원 기반 관점 RBV에서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요거를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인사노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내용 쓸 때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럴 때 쓸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이론이에요. 즉 우리가 이 자원 기반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80, 90년대 막 경쟁이 치열할 때 이제 기업이 지속적인 상대방보다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희소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있고 기업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희소하고 그 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체가 불가능한 혹은 뭐 조직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소스 베이스드 해가지고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브리오 모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그렇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희소해야겠죠. 그렇죠? 희소해야겠죠. 그리고 모방이 불가능해야 되고 요 5는 조직이 가능한 그런 의미예요. 즉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요게 좀 변형이 돼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에서 한 거라면 이걸 인적 자원 관리에서 조금 변형해서 쓴 게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원 기반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 희소, 모방 불가, 대체 불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을 따서 요거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의 자원 기반 이론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처음에 나온 자원 기반 이론은 이렇게 브리어 모형이라고 흔히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뭐 우리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자원이 이런 4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찾아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적 자원이 보면은 가치가 있죠. 우리 조직에 성과를 내주고 우리가 조직 목표 달성 있게 해주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뛰어난 인재는 희소하죠.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 뭐 지금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이 널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재들은 희소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방이 불가능하죠. 사람을 우리가 복제할 수 없잖아요.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반면에 또 그런 사람은 조직화하기도 쉽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기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이런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쭉 봤더니 인적 자원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식이 우리의 인적 자원이 이제는 타 경쟁사를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아주 패러다임이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학과 인사 관리.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인사 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 그림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저서 경제공에서 이제 가치 사슬 접근 밸류 체인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답안에 쓰실 일은 없어요. 밸류 체인은 따로. 근데 이제 그 이해하는 데 있어 이거는 필요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서 뭐 컨설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이나 직무 분류를 한다. 그러면 밸류 체인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 분류 방식에는 이런 밸류 체인 접근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기능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기업의 밸류 체인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인사노무 관리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클 포터가 봤더니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내는 거잖아요. 마진을 냅니다. 그렇죠? 이윤을 냅니다. 그거를 쭉 봤더니만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업이 있죠. 그렇죠? 돈을 벌어다 주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본원적 활동. 그렇죠? 본원적. 그 본원적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공장에 생산해서 이거를 유통시켜서 판매해서 돈을 벌면 우리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그 핵심적인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 외에 이런 본원적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적 활동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림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쓰시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본원적 활동, 뭐 지원적 활동, 그 다음에 이걸 뭐 운영 활동, 본원적 기능,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에서는 용어에 너무 여러분이 그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개념이나 이런 걸 외울 때 책에 나온 거, 혹은 제가 이게 프린트에 들은 거 그거 그대로 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은 다른 책을 보더라도 개념정의나 이런 거는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르기도 하고 뭐 정의하는 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박경영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겠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냥 풀었을 수 있으면 그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업원 추천제든 뭐 여기에서 뭐 직무 관리든 이런 것도 뭐 직무 관리라는 거는 뭐 직무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온 거를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난 외우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낭패입니다. 절대 여러분 인사 넘어갈 실력이 안 늘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직무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직무 관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무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 내용이나 작용 요건을 파악하는 분석하고 그 직무들을 상대적 가치를 파악하는 평가하는 활동이 그게 이 직무 관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직무 관리는 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반적인 걸 이해하면 그걸 풀어서 쭉 써주면 그게 개념이에요. 뭐 이게 틀렸다 절대 누구도 말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과 관리라는 것도 뭐 기사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보면은 다 교수님마다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느낌 표현이 다 달라요. 물론 핵심적인 키워드 이런 건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암기를 하실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경영조직 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 차이를 잘 알아요. 경영조직은 약간 암기가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거긴 이론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조직은 이론적인 그 베이스를 여러분이 많이 외우셔야 돼서 모형도 외워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인사노무관리는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노무관리는 그렇게 뭐 너무 암기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본원적 활동, 그 지원적 활동 나눠진다. 그래서 보면은 운영 활동, 뭐 본원적 활동이 바로 그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활동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거를 재고를 관리해서 또 제조 조립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홍보나 판촉해서 판매하는 뭐 사후에 이제 AS까지 포함하는 게 본원적인 기업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거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보면은 뭐 경영, 일반 경영, 회계, 재무, 뭐 전략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HRM이 있는 거죠. 인적자원관리가. 그렇죠. 이 지원의 하나의 활동이. 그렇죠. 그게 그래서 경영 활동으로 본다 그러면 경영에서 우리 인적자원관리는 지원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원 활동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다 주는 운영 활동, 본원적 기능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바로 그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따로 여러분이 이거를 뭐 깊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앞에는 다 지우셔도 돼요.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이론사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론사.
그렇죠. 인사관리의 발전이 크게 관리사랑 이제 뭐 이론사로 구분되는데 이제 관리사는 그냥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특별히 뭐 열심히 보실 필요 없는 거고 이론사는 이게 뭐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인적 자원 관리를 이해하는 전반적인 가장 큰 흐름 중에 기본이 되는 베이스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 부분부터 할게요.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